자, 이제 871페이지 제3절 현금 결제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앞에서는 주식 선택권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렇게 주식을 주는 그런 거래였는데, 이번에는 그 주식 가격에 기초한 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주가 차익 보상권 Share Appreciation Right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Share Appreciation Right.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령 이제 포화 케이스에서 이야기하면은, 포화 케이스는 3년 후에 가득이 되는 경우에 48,000원을 내면은 SM 주식 한 주를 주겠다, 이런 거였죠. 근데 주가 차익 보상권은 그 주가 차익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그 금액을 넘으면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 가령 포화 케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6만원을 넘는 돈을 현금으로 내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주가 차익 보상권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3년 후 SM 주가가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화가 벌어들이는, 포화가 SM으로부터 정산받게 되는 현금은 큰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상주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상주식. 여기 이제 가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가상이라는 말은 줬다 치고 계산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3년 근무하면은 그 가상주식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겠다. 그래서 3년 근무해서 가득하는 시점에 주가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상주식 선택권은 앞에 이제 주가 차익 보상권이라는 거는 특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는 건데, 여기 가상주식 선택권은 주식 선택권을 줬다 치고 그 3년이 되는 날에 주식 선택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얻게 되는 그 부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현금 결제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결제형의 특징은 가득 기간이, 현금 결제형은 가득 조건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872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팁해가지고 가득 조건 구분이 불필요하다. 마지막에 현금을 줄 거죠. 가득이 되면 현금을 줄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줄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줄 금액이 얼마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얼마의 현금을 줄 것인가. 그래서 부여일부터 가득일까지 기간에 있어서 그 총 보상 원가를 n분의 1씩 이렇게 비용과 부채로 인식해 줘야 돼요. 앞에서는 비용과 자본 이렇게 인식했었죠. 그러나 여기서는 주식을 발행해 줄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줄 거기 때문에 현금 줘야 될 금액을 쌓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앞에서는 주식 선택형은, 주식 결제형의 경우는 그 부여된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를 제로 시점에 측정하고 다시 재측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자본은 재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경우는 현금을 줘야 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현금을 얼마 줘야 될 것인가, 계속적으로 이 보고기간 말에 그 P값을 계속해서 재측정해야 되는 그런 이슈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P값을 제로 시점 측정치로 하지 않고 결산할 때마다 계속 재측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자본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줘야 될 현금을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득일 이후에
실제로 상대가 행사에서 현금을 결제하는 기간에도 그 피값은 계속 변동되겠죠. 예. 예. 가덕일에 즉시 행사하면은 예. 다시 평가가 없겠지만은 가덕일이 지나서 시간이 지체된 다음에 상대방이 이 권리를 행사한다면은 실제 줘야 되는 금액으로 맞춰서 다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덕일 이후 재척정이 발생한다. 왜냐하면은 가령 이제 그 줘야 될 돈이 더 많아진다면은 비용과 부채를 추가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줘야 될 돈이 줄어들면은 그걸 반대분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쌓아뒀던 부채를 떨어버리고 현금을 지급하게 되겠고, 이 현금하고 쌓아뒀던 부채하고 금액이 다르다고 하면은 추가로 또 비용을 인식하거나 또는 비용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줄을 좀 걷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72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가덕기간 및 그 이후 결제될 때까지 부채는 옵션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계속 재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렇게 비용 인식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873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가령 이제 종업원이 특정 용역 제공 기간을 근무해야만 주가차익보상권이 가득된다면 제공받는 근무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그 용역 제공 기간 동안 인식한다. 보기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갈로 이 재척정 및 행사에 있어서 역시 거기도 가덕일 이후 행사 기간에도 부채가 전부 결제될 때까지 결제일과 매 보고 기간 말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척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케이스 9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9, 현금 결제형. 그래서 A기업은 X년 초에 종업원 500명에게 현금 결제형 주가차익 보상권, 주가차익 보상권이라는 게 이제 그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주가, 그 차액을 현금으로 내주겠다 그런 거죠. 보상권 10개를 부여하고 500명이니까 한 명당 10개씩이면은 전부 다 가득되면은 5,000개가 될 텐데요. 3년의 용역 제공 조건을 부과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땡에 보면 이제 퇴사자 인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땡에는 보면은 주가차익 보상권 행사 내역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매 회계년도 말에 추정한 주가차익 보상권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구사항 현금 결정에서 보상원가의 공정가치를 매년 책정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현금 결제형은 최종적으로 돈을 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급할 돈이 얼마인가 계속 그 금액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해서 쫓아가서 최선의 금액으로 맞춰주는 게 다른 회계처리겠죠. 자, 이 내역을 보면은요. 자, 1년도에 35명 퇴사했다. 3년간 총 퇴사자는 95명으로 추정한다. 거기 첫 번째 땡의 지문은 이거하고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X1년 중에 35명이 퇴사하였으며 X2년, X3년에도 추가로 60명이 퇴사할 거로 추정한다. 그래서 단기에 35명, 향후 2년간 60명, 합해서 95명 퇴사 추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딩이 표현될 수도 있고 또는 3년간 총 퇴사자 추정이 95명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워딩을 읽을 때 이게 3년간 총 퇴사자 인원에 대한 이야기인지 또는 여기처럼 올해까지 몇 명 퇴사했다, 앞으로 몇 명 퇴사하겠다라는 말인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장래 3년간 총 하여튼 총 퇴사자가 95명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95명 퇴사 예정이면은 500명에서 95명 차담하면은 405명이 가득할 걸로 예상하고요.
1인당 10개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보상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 추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상권에 공정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상권의 1년 말 공정가치가 144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44원을 기준으로 책정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 그 뭐라고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 SAR이 이제 주가 차익 보상권이에요. Share Appreciation Right 해서 SAR. 그래서 여기 이 SAR의 공정가치, 이거는 기말 평가에 필요해요. 기말 평가에. 반면에 옆에 있는 내재 가치라는 거는 그 행사하면은 보상권이니까 행사하면은 현금을 내줘야 되죠. 그래서 현금 지급액이 얼마일까 측정할 때 이 SAR의 내재 가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 기말의 공정가치 144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끝에 3분의 1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194400 이렇게 계산한 거에 지금 3년 가득 기간이기 때문에 3분의 1 적용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채를 194400 같은 금액으로 이제 비용을 인식하면 되겠고요. 자, 2년도에는 공정가치가 155원이에요. 그래서 155원 곱하기 이제 퇴사자가 100명, 그러면 500명 가운데 400명이 가득한다. 1인당 10개다. 2년 차니까 누적해서 3분의 2가 인식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값이 413333. 그래서 이 차액을 2년도에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액은 218333. 이러면 부채가 누적해서 요 금액 되는 거죠. 자, 3년도에 실제로 97명이 퇴사했어요. 누적해서 97명이 퇴사했어요. 그러면 500명 가운데 403명이 가득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403명 1인당 10개씩 되고요. 3년 말 이 SAR 공정가치가 166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누적해서 668980. 그래서 이 차액을 비용과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데요. 그 금액이 255647. 네,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해 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년 말 현재 부채가 668980 누적해가지고 668980. 그래서 가득 시점 3년 말 현재 부채가 668980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제 가득 기간에 회계 처리를 이야기한 거죠. 가득 기간에. 앞에 이제 주식 결제형하고 차이는, 주식 결제형은 이 P값을 제로 시점에 측정해가지고 그 부여일 현재 측정한 값으로 이걸 변동시키지 않죠. 그러나 현금 결제형은 최종적으로 돈을 얼마 줘야 되는가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P값이 그 결산일 현재 값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금 결제형은 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책에서는 과목을 쓰고 있는데, 그 부채를 계속해서 이렇게 인식해 줘야 된다. 그 점이 차이가 있죠. 자, 이제 이제 3년 말이 돼서 이제 3년 근무한 403명이 가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그 SAR 행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지문에 그 위에 보면은 주가차익 보상권 행사 내역이라고 X 3년 말에 150명이 행사했다. 그 다음 140명, 마지막 연도에는 113명이 행사했다. 이렇게 403명이
행사한 내역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행사한 내역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150명, 140명, 113명 합해서 3년에 걸쳐서 403명이 행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3년 말에 150명이 행사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150명에 대해서 현금을 얼마 지급했을까? 현금 지급액을 계산해 보면은요. 150명 1인당 10개씩이니까 보상권 1,500개가 행사된 거죠. 곱해주는 게 뭐를 곱해주느냐 하면은 현금 지급액 계산할 때는 내재 가치를 곱해준다는 거예요. 내재 가치. 그래서 내재 가치가 얼마냐? 150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0원 1,500개 해서 지급액이 계산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25 150원, 네, 150원, 2500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이제 보면은 조금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 아래쪽에 표가 있고 874페이지 아래쪽에 표가 있고 그 위에 지문 읽어보면은 X3년, X4년, X4년, X5년 말에 행사된 주가차익 보상권의 내재 가치는 다음 아래 표와 같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가령 이제 X3년 말 보면은 내재 가치가 150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재 가치가 150원인데 이 150원이 어떻게 나왔나 보면은 주가 750원에다가 행사 가격 600원을 차감해서 그 차액이 주가하고 행사 가격, 그러니까 얼마를 넘는 금액 돈으로 주겠다 이제 행사 가격 의미인데, 그래서 그 차액이 150원이나 이렇게 책정하고 있는데요. 요 내재 가치라는 거하고 왼쪽 칸에 있는 그 공정가치, 3년 말 공정가치가 거기 얼마로 기록되어 있나요? 166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공정가치는 166원인데 주가에다가 행사가격을 차감한 값은 15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공정가치하고 내재가치하고 다르다는 것이 거기 보이죠. 예. 그래서 어느 게 더 큰가요? 공정가치가 더 커요. 공정가치가 왜 더 크냐 하면은 공정가치는 이 내재가치뿐만 아니라 시간가치가 있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내재가치는 지금 현재 행사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죠. 지금 행사하면은 이 150원을 받고 내재가치 150원을 받고 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SAR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때요? 이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시간 가치라는 게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가치는 계속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내재가치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그래서 지금 여기 공정가치와 내재가치의 차이는 시간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퀄이 되지 않는다. 그 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행사 시 현금 지급액은 이렇게 내재가치 기준으로 행사 수량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저 다 구해보면은 2년차 X4년 말에는 140명, 그럼 1,400개가 행사됐고요. 이때 내재 가치가 200원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원 이렇게 곱하면은 뭐 이게 28만원 이렇게 되겠죠. 3년 말에는 113명, 그러면은 1130개가 행사됐을 거고요. 250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년 말에 지급한 현금은 282500. 그래서 각 연도 말에 행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은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득기간 이후에도
공정가치로 표시되기 위해서 계속 재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말 보면은 3년 말에 이제 가득되기도 했지만은 3년 말 현재 가득되기도 했지만은 가득되자마자 12월 31일에 이렇게 1,500개가 행사됐고요. 그럼 나머지 400 요게 이제 1인당 10개씩이니까 4,030개 가운데 여기 1,500개가 빠져나가고 3년 말 현재 2,503개가 남아있죠. 그래서 요게 BS에 얼마인가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BS 공정가치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가치가 이제 166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BS 금액이 표시돼야 되겠다. 그래서 기말 부채는 이렇게 곱해줘서 계산되는 금액이요. 419980 이 계산을 이, 5, 3 2530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 4030에서 1500개를 차감하면 2530 이렇게 되죠. 2530 이렇게 되고 166 곱하기 2530 419980 419980 요 계산이 지금 제가 잘못했네. 이렇게 여기 지금 남아있는 미행사 수량에 대해서 공개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부채 기말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년 말에는 지금 이렇게 1,400개가 행사되죠. 여기서 1,400개가 빠지면은 요 수량이 되고 공정가치는 214원 이렇게 하면은 241820 이렇게 되고 5년 말 BS는 지금 가득된 403명이 1년 말, 3년 말, 4년 말, 5년 말에 걸쳐서 다 행사했기 때문에 5년 만에 더 이상 부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좀 전에는 이제 그 가득하는 그 가득 기간에 어떻게 회계 처리될 것인가 보여줬는데 이제 그 가득 이후에 행사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명까지 행사하는 그 기간에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자 3년 말에 그 3년 말 시점은 가득 기간 종료일이기도 하고 또 그 날짜에 행사된 인원이 150명 있어서 또 다시 평가가 필요한 그런 날짜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3년 말에 지급한 금액이 225000 3년 말 지급한 금액이 225000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부채는 419980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 3년 말에 요 금액으로 좀 전 분기에서 그 3년에 걸쳐서 누적한 보상원가가 3년 말 행사 직전에 요 금액으로 계산된 거죠. 그러면은 요 금액이 요 금액으로 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차이만큼 부채를 드러내야 되겠죠. 부채를 이렇게 드러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의 차이가 감소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부채 감소될 게 249 000 이렇게 되고요. 이러면 대차가 맞지 않네요. 대차가 맞지 않으면은 차이는 그 보상 비용을 조정하거나 환입하거나 뭐 어떤 방법이든 괜찮겠어요. 그래서 뭐 가령 비용을 조정한다고 하면은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 조정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게 되고요. 책에는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책에는 보면은 3년 말에 그 3년 말 이제 그 마지막 3분의 1을 인식하는 분계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분계는 그 여기 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부채 가운데 요 부채가 지금 사라지는 부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액은 이제 뭐 비용이라고 하든지 환입이라고 하든지 3년 말은 지금 요 분계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자, 4년 말 분계를 보도록 할게요. 4년 말에는 색깔로 구분할까요? 좀 보기 힘들 수 있으니까. 4년 말에는 현금 지급이 요 금액이고요. 280000 부채가 요 금액이었는데 이제 요 금액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두 개의 차이만큼 부채가 감소돼야 되죠. 그래서 부채 감소될 금액은 이 두 개의 차이만큼 부채가 감소돼야 돼요. 그러면은 보상 비용을 이렇게 왼쪽이 부족하니까 차액만큼 추가로 인식해 줘야 되겠네요. 네, 그 책하고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은 모양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똑같은 결과를 낳게 돼요. 책에서는 보면 4년 말 일단 기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가 줄고 그 다음에 내재 가치에 의해 현금 지급하는 그런 식의 분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 책대로 하나 회계 처리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년 말 마지막으로 하면은 부채 남아있는 게 이것뿐이죠. 부채, 이것도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할까요? 그래서 부채 남아있는 요걸 떨어줘야 되고요. 241820. 그 다음에 현금 내주는 거는 282500. 282500. 두 개의 차이가 왼쪽에 있네요. 그래서 왼쪽에 비용을 차액만큼 반영하면 되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회계 처리가 이제 완성되었네요. 그래서 케이스 9번을 풀어봤습니다. 현금 결제형은 이 문제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별로 응용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게 전형적인 유형이니까 케이스 9만 열심히 풀면은 되겠어요. 뭐 현금 결제형은 다 지금 이런 형태고 더 이상의 변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만 정확히 하시면 되겠죠. 네, 문제가 하나뿐이지만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현금 결제형을 봤고요. 이제 876페이지 보시면은요, 제4절 선택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앞에서 주식결제형, 그 다음에 현금결제형 이렇게 두 가지를 봤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가령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회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또는 종업원이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 선택형을 이야기하는데요.
876페이지 보면 1. 거래 상대방,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선택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종업원이 선택한다. 지금 그 종업원이 마지막에 돈을 받을지 또는 주식을 받을지 결정을 한다. 이런 형태가 앞에서도 한번 등장했었죠. 어디에 이런 형태가 있었나요? 투자자가 마지막에 주식으로 갈지 그냥 돈을 받을지 결정하는 전환사채 있었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있었죠. 그래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보면은 공통적으로 투자자가 마지막으로 주식으로 갈 건지 또는 사채로 갈 건지 선택하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876페이지에 양갈로 1 위에 줄에 보기 줄 치도록 할게요. 선택형 주식 기준 보상은 부여일에 종업원에게 부채와 자본 요소가 모두 포함된 복합 금융 상품을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한테 선택권을 준 거죠. 너가 갖고 있다가 뭐 주식으로 갈지 아니면 돈 받아 갈지 너가 결정해라. 그 마지막에 이제 종업원이 그 주식으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이제 주식형이 되는 거고 주식 결제형이 되는 거고 또 돈으로 주세요 이러면 현금 결제형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거기 이제 계속해서 줄을 좀 쳐놓고 가도록 할게요. 양갈로 1에 그러면 이제 부채 요소하고 자본 요소를 측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측정하느냐? 앞에 이제 그 전환사채에 있어서 측정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 전환사채를 회사가 발행했다 라고 하면은 부채와 자본 요소를 측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측정했나요? 들어온 현금을 기준으로 장래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들을 그 현재 가치를 부채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부채 요소를 측정하고 들어온 현금과 부채 요소의 차이를 자본이라고 한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게 양갈로 1에 세 줄을 줄치도록 할게요. 복합금융상품은 전체 가치에서 부채 요소를 차감하여 자본 요소를 산정한다. 따라서 선택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라는 복합금융상품을 측정할 때도 부채 요소의 가치를 먼저 측정한 다음 자본 요소를 측정한다. 그래서 기업은 부채를 안 할 수도 있고 자본을 안 할 수도 있다. 종업원의 선택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합금융상품 성격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부채 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자본 요소를 측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현금 결제 선택권은 부채 요소다. 그래서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방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지분 상품을 결제하는 선택권은 자본 요소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측정일에 주식 결제형의 공정가치에서 부채 요소, 요 1번의 가치를 차감해서 그 차익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어요. 자, 876페이지 양갈로 2의 보상원가에 인식해서 첫째 줄에 부채 요소는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 방법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거기 한 칸 띄워서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자본 요소는 주식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거 뭐 문제를 보는 게 문제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10을 보면은요. 케이스 10을 보면은 1년 1월 1일에 D기업은 최고 경영자에게 1년 1월 1일에 최고 경영자 한 명이죠. 그러니까 3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가상 주식을 가지거나 주식을 교부받을 권리 중에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가상 주식을 그 상대방이 선택하면은 그 주가에 해당하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 주식으로 가면 이제 현금 결제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교부받는다라고 하면 주식 결제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종업원이 아니라 이제 뭐 하여튼 종업원이 최고 경영자들 마지막에 어느 쪽으로 갈지 이제 선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1. 가상주식 1000주. 그래서 권리 행사 시 주식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주식 1200주. 그래서 주식 1200주 단 주식 취득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매각 가능하다. 그럼 이게 지금 가득 조건이 3년 근무해야지 가득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주식 결제형인 경우 그 3년이 돼서 가득되고 나서 취득 이후 3년이 되는 날 매각 가능하다. 매각이 언제 가능해요? 그럼 부여일로부터 6년 후나 매각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주가와 주식 취득 권리의 단위당 가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가가 부여일 주가가 있고 이후 연도말 주가가 있어요. 이거는 현금 결제형을 측정하려면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식 취득 권리 양도 제한의 효과를 고려할 때 주식 1200주를 제공받는 결제 방식의 부여일 공정가치가 주당 48원이라 추정하였다. 그냥 단순히 주식을 주겠다 이러면 간단해요. 지금 그 주가가 부여일에 50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부여일 주식 공정가치가 얼마이냐 그럼 50원이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뭐냐 하면은 가득 후 3년 이후 즉 부여일로부터 6년 이후에 매각 가능한 그런 주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각 제한이 6년이나 걸려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그 50원보다 낮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죠. 주가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뭐 회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보면은 방금 읽었던 지문을 보면은요. 그래서 뭐 양도 제한 등을 고려해가지고 주가는 지금 현재 시가보다 낮은 48원이다 이렇게 측정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고 경영자는 4년 1월 1일에 주식기준 보상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구사항 첫 번째 보면은 현금 결제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 보상 약정에서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가 0보다 크기 위한 결제 조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형인 경우에 자본 요소가 측정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앞에서 자본을 어떻게 측정한다고 했나요? 네. 주식 결제형의 가치를 측정해서 여기 부채 요소를 차감해서 나머지가 이 자본 요소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현금 결제형보다는 주식 결제형이 더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자본값이 플러스 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부채 요소보다는 주식 결제형이 더 커야 된다. 예, 그런 답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answer를 볼까요? 자본요소 공정가치 거기 답을 읽어보면은 선택형 주식기준 보상은 행사 시점에 현금 결제 방식의 공정가치와 주식 결제 방식의 공정가치가 동일하게 설계될 것인데 제로 시점에 현금 결제형, 주식 결제형 가치가 동일해야지 말이 맞을 텐데 행사 시점에 주식 결제 방식의 공정가치가 현금 결제 방식의 공정가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이 경우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부여일의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와 자본 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현금 결제형의 공정가치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여일에 현금 결제형의 공정가치 그래서 1000주당
부여일 현재 주가가 50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여일 현재 주가 50원, 그리고 이게 1000주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1000주. 그래서 부여일 현재 현금 결제형의 공정가치는 5만 원이에요. 주식 결제형의 공정가치는 이게 48원이라고 했죠. 공정가치가 48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200주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1200주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57600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주식 결제형의 공정가치가 더 크죠. 얼마 더 큰가요? 7,600원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7,600원이 자본 요소라는 거예요. 7,600원이 자본 요소고, 요 5만 원이 부채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나눠서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본 요소와 여기 주식 결제형과 현금 결제형을 이렇게 나눠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회계 처리할 거죠. 그런데 나눠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가령 이제 주식 결제형인 경우에 여기 7,600원 제로 시점에 그 자본 요소의 공정 가치가 7,600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자본 요소는 주식 결제형의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비용, 그 다음에 이게 이거 뭐 그냥 간단히 자본이라고 쓰도록 하죠. 책의 해답에서는 이제 미가득 주식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본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이 7,600원을 3분의 1씩 이렇게 배분하는 거죠. 1년 말, 2년 말, 3년 말에 3분의 1씩 배분하는 거죠. 이게 주식 결제형의 방식이죠. 그래서 자본 요소는 주식 결제형의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매년 회계 처리가 요 돈을 3분의 1씩 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3분의 1씩 나눠주면은 2533이라는 숫자고요. 같은 년 금액을 첫 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고요. 둘째 해에도 2533. 요 돈을 3분의 1 한 돈이죠. 셋째 해는 뭐 단수 차이를 생각하면은 2534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요 값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그래서 비용과 자본을 제로 시점의 자본 요소라고 측정한 값에 3분의 1 금액씩 이렇게 배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결제형 부채 요소, 이게 부채 요소는 이게 이제 그 부채 방식으로 회계 처리돼야 되죠. 그래서 부채 요소는 비용과 현금을 줄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과 부채로 인식돼야 되죠. 비용과 부채로. 자, 1년 말에 부채를 얼마 인식해야 될까요? 1년 말에 부채를 얼마 인식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칸이 좁아가지고 제가 옆에 써보면은 현금 결제형 1년 말에 인식할 금액은 1년 말 그 가상주식 1000주인데 1년 말 그 주식의 일주 공정 가치가 52원이에요. 그러면 52원 곱하기 1000주. 근데 첫째 해니까 이게 3분의 1 인식돼야 되겠죠. 이렇게 반영돼야 되겠고요. 둘째 해는 주가가 55원으로 바뀌었어요. 55원으로 바뀌었어요. 1000주. 누적해서 이제 둘째 해니까 3년 가득 조건이 있고 둘째 해니까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셋째 해는 주가가 60원이에요. 그래서 60원 곱하기 1000주 곱하기 3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년 만에 이 값은 6만원이고요. 2년 말에
값은 36666. 1년 만에 요 값은 17333. 여기 지금 누적한 보상원가, 연도별로 얼마일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말에는 요 금액을 비용과 부채로 반영해야 될 거고요. 2년 말에도 현금 결제형에 있어서는 비용과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2년 말에는 요 차액이 되겠죠. 그래서 요 차액은 19333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19333. 3년 만에도 비용과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두 개 차액이 되겠죠. 그래서 23334.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년에 걸쳐서 누적해서 요 금액이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금 결제형의 방식, 그 다음에 주식 결제형의 방식으로 각각 회계 처리를 하고요. 회계 처리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각 시점에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되겠죠. 두 개가 동시에 회계 처리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가득 기간에 회계 처리가 된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득 기간에 회계 처리가 다 된 거예요. 가득 기간에 회계 처리가 된 거고, 거기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행사일부터 부여일부터 행사일까지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단 4년 1월 1일 최고 경영자는 현금 결제를 선택하였으며 이때 주가는 3년 말과 같은 60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현금 결제, 돈 받아가는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이냐. 네 번째는 보면은, 네 번째는 4월 1일에 4년 1월 1일에 최고 경영자가 주식 결제를 선택한 경우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 네 번째부터 먼저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렇게 주식 결제를 선택했다. 이 경우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주식 결제를 주식 결제를 선택했다. 이 경우에 회계 처리. 그래서 주식 결제를 선택했다 이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자본과 부채를 다 틀어줘야 되겠죠. 여기 이제 자본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뭐 미가득 주식이라는 거고요. 미가득 주식이라는 자본이고요. 부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 미지급 비용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얘들을 다 틀어줘야 되죠. 그래서 미가득 주식은 이제 여기 7,600원이라는 숫자가 쌓였을 테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6만원의 돈이 쌓였겠죠. 그래서 이걸 다 털어내고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식 1200주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 이 자본금 이렇게 될 테고 1200주라고 했어요. 1200주고 액면이 1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12,000원을 자본금 이렇게 하면 되겠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나머지 차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잉여금에 반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최고 경영자가 주식을 가지겠다라고 선언한 경우에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요번에는 주식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 최고 경영자가 돈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경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 요청한 경우에 지금 요 부채가 없어지고요. 이 부채가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60원 기준, 3년 말 그 주가 60원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6만원 부채 쌓인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현금을 지급하죠. 현금을 지급하는데 현금 지급은 행사 시점에 주식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 이렇게 돼 있고, 그 4년 1월 1일
주가가 3년 말과 같은 60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똑같은 금액을 돈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현금을 가져가겠소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부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죠. 소멸돼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미가득 주식이라는 자본 7,600원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저 미가득 주식이라는 자본 7,600원을 뭐 다른 과목으로 바꿔줘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기타 자본 잉여금, 기타 자본 잉여금 이런 방식으로 계정을 바꿔주는 게 적절한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 한 거는 이제 종업원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그래서 종업원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 제로 시점에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부채 요소, 그 다음에 자본 요소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부채 요소는 현금 결제형의 방식으로 매년 말 지급할 부채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새로 책정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요소는 주식 결제형의 방식으로 제로 시점에 책정한 부여된 지분 상품의 공여 가치를 가득 기간에 배분해서 인식하는 그런 방법으로 위치되고 있죠. 자,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 내용으로 기업이 결제 방식을 선택한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주식도 될 수 있고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결정을 가득 시점에 또는 뭐 행사일에 회사가 뭐 현금을 줄지 또는 주식으로 줄지 결정하겠다 이러면 이게 이제 기업이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네, 이럴 경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 줄을 치도록 할게요. 880페이지. 기업이 현금 결제 방식이나 주식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거래로 본다. 왜 이거를 현금 결제형으로 보지 않을까요? 기업이 어느 쪽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왜 이거를 현금 결제형으로 보지 않고 주식 결제형으로 볼까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이 부족하죠. 맨날 돈 끌어 다니기 바빠요. 은행 쫓아다니고 돈 구하러 다니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회사는 기업이 돈 쓰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줄지 아니면은 현금으로 줄지 기업이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당연히 주식을 발행해서 주겠죠. 자, 그러나 기업이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거래로 본다. 그래서 기업이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결제형으로 본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즉 현금 결제형으로 보는 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 지분 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방식이 뭐 상업적 실질에 결여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을 발행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슨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할지 선택형을 발행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주식 발행이 안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현금 결제로 가는 거죠. 그리고 과거 경험상 과거에 이런 상품을 발행했었는데 계속 현금으로 결제해왔다. 그럼 얘는 현금 결제형으로 갈 거라고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회사가 공표한 그런 경우. 그리고 과거 경험으로 뭐 현금 결제를 요구할 때마다 기업이 이를 수행해왔다. 그래서 이런 식이면은 현금 결제형으로 가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주식 결제형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주식 결제형의 회계 처리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9장 주식 기준 보상 거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